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삶은 더욱 빛이 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플스테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하면서 병원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갖게 한 것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확실한 이 병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암 환자의 죽음과 삶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암, 죽음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암은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말기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이야기인데요. 그분들 중 한 분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웃고 같이 울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과거에는 몰랐던 작은 행복과 감사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이 오히려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오히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을 진단받은 후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암 환자분들은 이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까지 자신이 이루고 싶던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거나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작은 추억을 준비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암은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큰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삶은 유한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만들어갈 그 의미는 아주 무한합니다. 암 진단 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과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암 진단 후에는 왜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암 환자, 죽음의 공포와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암이라는 병은 누구에게나 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질병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암의 진단과 예후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암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암 진단 후 죽음과 마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암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암은 최근 의학적인 어떤 발전 덕분에 조기 발견과 치료법이 많이 향상돼 가고 있어요. 생존율이 높은 암들이 많아졌고, 특히 이제 면역 치료라든가 표적 치료제 같은 이 혁신적인 어떤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암은 더 이상 절망적인 병이 아닙니다. 급성병에서 만성병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암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이 죽음이란 단어를 피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마주해 보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 후 죽음이 나에게 삶의 진짜 가치를 알려줬더라고요. 죽음의 두려움과 마주하면서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암 진단 후 이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하는 대신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 후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맞이하는 평범한 그 아침 햇살, 가족과 함께하는 그 따뜻한 식사, 아는 사람들과의 그 소소한 대화, 모든 것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이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역시 암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질 관리라고 하는 QOL이라고 하는 이 의학적으로도 환자의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암 환자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창문을 확 열고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암 진단 후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그 2번째 이유는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가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면 하루하루가 선물이 되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엔돌핀과 이 세로토닌 같은 이 행복 호르몬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료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 진단 후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죽음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랑을 표현하는 것, 나를 돌보는 것, 암 치료에서 중요한 이 정신적인 회복은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한 말기암에서 살아온 한 환자분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 삶이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분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상냥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편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 불안,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 죽음의 공포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번째는 감정을 인정하기입니다. 두려움, 불안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두렵구나.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극복할 준비가 시작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이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때로 죽음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들은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암을 극복하는 이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이 세 번째는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죽음을,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문가와 대화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혼자서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상담가나 지지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종양심리학이란 암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마음관리법이 있어요. 종양심리 상담은 암 환자의 어떤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또 믿음과 희망으로 이걸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암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오늘 하루의 어떤 특별함,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어떤 의미,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암과 죽음, 삶의 의미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일기장을 놓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에 대한 감사, 가족이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따뜻한 햇빛이 나에게 주는 감사,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느끼면서 쓰다 보시면은 그냥 원래 생기게 돼 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특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더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못 찾았을 뿐인데, 한번 조금만 시간을 내서 찾게 되면 아주 다양한, 아주 많은 것들이 감사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전을 감사일기를 쓰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서포터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암 환자, 지지그룹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뭐 나쁜 것들도 많이 경험하겠지만 정말 좋은 것들, 행복했던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아, 그때 감사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내 안에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릴렉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긴장돼 있던 이런 것들이, 긴장된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살아요. 근데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적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몸 안에서 릴렉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편안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결국은 치유하는 힘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암이란 병이 결국은 이 긴장된 삶, 이 스트레스라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긴장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살 수 있을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 면역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의 면역과 호르몬의 어떤 흐름, 대사의 과정에 전부 다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마음의 편안함이 결국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과정 3단계는 무엇인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죽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삶은 더욱 빛이 납니다. 모든 시작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모든 끝에는 항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3단계로 나누어서 죽음의 과정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의학은요,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연구를 하면서 그 임종 과정이 결코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죽음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그 의학적 경험을 통해서 죽음이 주는 어떤 의미를 오늘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과정 제1단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한테 정말 가장 어려움을 일으키는 죽음의 과정입니다. 이 영역은 정말 많은 철학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죽음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평온하게 죽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둘러싸여서 칭찬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서로 배려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점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알아간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한다면 고통을 줄이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삶과 이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후회가 남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전화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언젠가 하면서 이런 중요한 과제를 쭉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들은 종종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두려움도 크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성찰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미뤘던 일들을 또 시도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 두 번째예요. 제 2단계는요. 죽음의 순간 그 자체입니다. 임종의 순간이죠. 죽음 몇 시간 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프로세스인데요. 이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미지의 세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그 순간이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근사체험을 경험한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점은요. 아주 기분 좋은 장소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주는 곳에 갔다 왔다는, 아주 좋은 곳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의 삶을 더욱 보람 있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와 이 경험담에 따르면 임종 직전의 순간에는 평화와 안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환자들 중에 일부는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미소를 짓거나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고요하고도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 이 세 번째, 마지막 3단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후 세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과의 어떤 기억, 우리가 세상에 이 남긴 어떤 흔적, 그리고 우리가 공유했던 여러 관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따뜻한 순간들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세상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이 3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과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지 그런 자세의 삶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이 하나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우리 두려움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 3단계라는 이 배움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영감을 구독자분들께 주었기를 해주고 싶은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한 주제는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좀 의미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하지만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우리의 긴장된 마음을 풀고 마음을 좀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기가 기르는 것이 치료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